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 증시가 상승세지만 유독 한국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부진한 이유와 트럼프 재집권 이후의 경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당선의 충격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물론 어제 오늘 잠시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트럼프 랠리에 유럽 그리고 일본, 대만, 아시아 증시도 다 대부분 다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한국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4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2,417선으로 2,400 지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 코스피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이 붕괴가 됐어요. 지금 지난 8월에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0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500조예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국내 전 증시 총합 시가총액이 2,30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넘어섰네요. 거의.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어제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7,100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 누군가는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개인들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추가 하락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고 코스닥도 700선이 무너져서 689선까지 떨어졌는데요. 2년 내 최저치입니다. 문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대부분의 증시가 다 상승했지만 이렇게 이 한국 증시만 역주행하고 있는데 상승률을 봤더니 코스피는 최근 한 달 동안 10% 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전 세계 32개국 42개 지수 가운데 주가 수익률 하락률 1위는 한국 증시였고요.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올랐고 그리고 최고 60% 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 상하이 지수도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내 증시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메리트 외에 별로 볼 게 없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미국 증시 코인 시장으로 빠르게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심리적인 영향으로 더 쭉쭉 빠지는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FOMO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 야, 나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뭐 5만 전자, 6만 전자 하면 물타기 하면 충분히 수익 볼 줄 알았는데 지금 4만 전자 대로 좀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학개미들은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찍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서 하루 거래 대금을 봤더니 오히려 이제 코인 시장으로 가는 금액이 하루 국내 증시 거래량을 또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00원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참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리스키한 요소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 1,410원 찍었습니다. 하루의 변동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환율 1,400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3번밖에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충격 당시에 잠깐 올렸다가 내려왔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어제 1,406원, 6.6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1,400원을 좀 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조차도 미국 달러화 강세, 스트롱 달러라고 하면 주요국 통화가 대부분 약세인 건 맞지만 유독 원화 가치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초 대비 달러는 한 5에서 6% 올랐어요. 강세예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5에서 6% 떨어져야 되는데 우린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보다 통화 가치 절하폭이 큰 건 딱 2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근데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고용정책을 이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빼면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크다.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사실은 뭐 트럼프 쇼크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국내 경기도 너무 안 좋습니다. 돈의 가치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데 이미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안 좋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2.0%까지 낮췄거든요. 2.0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정말 전력 질주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 부근이어서 네. 지금 트럼프 쇼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또 미중 관세 폭탄 2라운드가 시작될 텐데 우리는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중고를 보고 있다라는 게 KDI 판단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트럼프는 이분한 걸 싫어해요. 네. 미국만 잘 살자주의지 모든 국가가 고르게 잘 살자주의가 아니야. 근데 백악관 4년 비었잖아요. 백악관 4년을 비니 국간이 비었는데 그 국간 비어간 가져간 상위 8번째 국가에 한국이 리스크가 돼 있어요. 네. 지난해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444억 달러입니다. 60조 원 우리가 흑자 봤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 일기 집권 마지막 해 2019년에 114억 달러. 그보다도 4배나 더 우리가 무역 흑자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빌미로 해서 트럼프는 청구 리스트를 좀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집어서 첫 당선 전화 이제 그냥 축하 인사차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선업을 찍었어요. 거기에다가 IRA 그리고 칩스법 개정 얘기했거든요. 예. 전부 다 우리가 민감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 트럼프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예. 고환율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전해드리면 환율 구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변동성엔 적극적인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융당국도 너무 좀 높다, 고환율이다라고 위기를 좀 감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적정선에서 움직이면 좋은데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앞서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일단 현재 원달러 환율 달러당 1,400원은 뉴 노멀이다.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400원을 넘어선 건 과거 3번의 위기라고 했는데 예. 그 당시 IMF 위기 당시에는 정말 고간이 비었어요. 그러면서 달러 수급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금은 외환 보이고 넉넉합니다. 지금은 기조적으로 스트롱 달러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규역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국내 경기의 이제 어떤 침체, 내수 부진과 수출까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반영돼서 워낙에 이제 이 원화가치 하락폭이 좀 큰데 물론 이게 1,400원이 이제 뉴 노멀이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부 하고 있습니다. 외평채 기금, 외환평형 기금을 통해서 환율 시장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고요. 구두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이걸 안 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서울 외환시장도 있지만 3시 반에 끝나는 서울 외환시장도 있지만 새벽 2시까지 역외에서 네. 유럽 개장 마감 시간에 맞춰서 외환시장을 더 넓혀놨거든요. 네. 장외에서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장들이 가끔씩 이제 구두 개입을 통해서 좀 통제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트럼프 이게 출범도 안 했잖아요. 출범도 안 하고 지금은 공약사항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안정화돼야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보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거는 백종원 셰프가 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는 잡겠다고 하고 돈은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감세 정책하고 이제 이민자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 관세 폭탄하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민자 내적 끄면 노동 단가 올라가서 물가 오릅니다. 근데도 물가도 잡고 금리도 내리고 경기도 좋게 하겠다. 근데 이런 속셈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앙은행인 제롬 파웰을 굉장히 압박하겠지만 물가 다시 오늘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도 물가 지표가 올랐어요. 물가 지표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내년 당초 연준의 예상으로 4번 정도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 늦어지거나 폭을 줄어들 수 있다. 4번은 아닌데 3번 내지 2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의 이 지론을 보면 돈을 풀 것 같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용인할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 미국은 이번 정권 교체가 바뀐 이유가 물가 때문이에요. 미국의 물가가 9% 찍었어요. 예. 40년 만에 최악이에요. 반세기 만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못 믿겠다. 이걸 해리스가 차별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 올랐던 물가 지금 2%대니까 돈을 푼다 하더라도 한 4, 5%까지만 오르면 예. 트럼프 4년 임기간 동안은 별다른 위험이 없어요.
다만 차기. 이 징검다리로 8년 다 했잖아요. 미국은 4년 연임제니까 8년까지 가능하니까 예. 다 했기 때문에 차기에는 이게 자산 버블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걸 아마 노린 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뼛속까지 당사꾼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겨우 잡은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어찌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어찌됐든 앞서서 짚어주셨다시피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는 게 코인 시장으로 많이 갔잖아요. 당선 이후에 7만 8천 달러 선 돌파했다 속보 본 게 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지난주죠, 10만 지난주. 달러를 네, 뭐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당선되고 난 다음에 7만 5천 달러 찍어서 사상 최고치 바로 갔거든요. 네. 이게 돈이 굉장히 빨라요. 아. 아직 이제 이 집계가 끝나기도 전에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우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바로 코인 시장이 올랐죠. 코인 네. 시장하고 달러가 반응.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쩌면 결과를 먼저 예측한 셈인데, 근데 문제는 전망이 이제 무의미해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연내 8만 달러 갈까요? 였는데 아니, 8만 달러 돌파하더니 9만 달러 넘어갔고요. 어제 연내 10만 달러 갈까요? 했더니 9만 3천 달러 찍었어요. 이러면 이달 내로 10만 달러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원화로 봤더니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2,800만 원이에요. 네. 1억 2,800만 원에 사서 얼마에 파시게요? 라고 질문하면 야, 일부에서 2억 간다고 하는데 가는 거 누구도 이게 펀더멘털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럼요. 아까 예. 얘기했지만 심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더 무서운 얘기예요. 비트코인 실체가 없는데 이거 사라지면 누가 책임지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메인 뉴스, 지상파 메인 예. 뉴스 9시 뉴스에 주식시장 코인 얘기 나왔다. 그러면 버블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있어요. 사상 최고가, 도치코인하고 비트코인만 오르고 있지 이등진 이더리움은 최고가가 4,800달러였어요. 지금 3,300달러. 고점 대비 30%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알트코인들 굉장히 동전주 제외하고는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 특히나 가상자산 2라운드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뭐냐? 계속해서 비트코인만 올라갈 거냐? 뭐 1억 3천, 4천, 5천 올라갈 거냐?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알트코인으로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될 거냐 여부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도 국장 탈출해서 미국 주식으로 가거나 코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분명 과열입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최대 수혜자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1,800억 원의 이 대선 지원금을 냈고 90조 원에 달하는 자산 증식을 이뤄냈고 또 다시 정부 효율부라는 그 부의 수장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정경유착이에요. 예. 우리나라 검찰 와서 이제 받게 되면 이분은 철창행입니다. 음. 근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1,800억 투자해서 자기 자산 가치 70조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예. 포브스지는 야, 미국 대선의 최고 승자는 누구냐? 일론 머스크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6개 사업부 운영하고 있어요. 전기차부터 해서 AI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X 등등. 근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공직까지 맡았습니다. 백악관 입성까지 합니다. 정부 효율화위원회 수장까지 네. 맡았어요.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테슬라는 이미 지난주에 1조 달러, 세계에서 7번째 비싼 주식이 됐고요. 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서 유일하게 손해본 주식이 이거예요. 24조 원 가까이 최고 많이 했는데 상반기 내내 고생했어요. 많이 왜냐? 빠졌잖아요. 캐즘. 예. 전기차로의 수요 이전이 빠르지가 않아. 중국에서 고전해. 전기차 하나만 갖고는 답이 없었어요. 근데 당선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근데 전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공직 맡아서 새롭게 아까 6개 일자리, 6개 자기 사업 분야가 예. 있는데 7개예요. 혼동하면 안 돼요. 자기 사업과.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경제와 이제 어떤 공직을 맞춰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아, 왜냐하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만에 하나 내 사업에 편의를 봐줬다라고 하면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저거 봐라 다시 조사하지 않겠어요? 정권은 반드시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정치적 논란으로 해서 기업 이미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의 테슬라는 기업 가치가 온전히 반영됐기 보다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를 지원함으로 해서 얻는 이제 후광이 더 클 것이다라는 조금은 어떤 심리에 기인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네, 참 격동기가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인철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